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건강검진에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실손보험이나 수술비만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하며 더 큰 금액이 걸린 사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내시경 검사 후 숨겨진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만약 내시경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성인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검진 과정에서 위, 대장 내시경까지 함께 진행하시는데요. 내시경 결과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떤 결과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종 제거하면 실손보험 청구가 된다, 수술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의미 있는 보험금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놓치고 있는 보험금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이상 신호가 있었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검사를 권유한 경우입니다. 즉 치료 목적의 검사죠. 두 번째는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예방 차원의 검사입니다. 단순히 확인하려고 방문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시경 비용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거 실손 청구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첫 번째처럼 질병 의심이나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검진 목적의 내시경은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 비용은 보상 제외 항목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검진만 했다면 실손 청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치료나 시술이 진행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용종 제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니까 실손 안 된다 라고 그냥 넘기지만 용종 제거 시술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부분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검진은 보상 제외지만 검진 과정에서 치료가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청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용종은 말 그대로 점막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대장 안쪽에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돌기 형태의 혹입니다.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용종 절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된 조직은 조직 검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비신생물성 용종입니다. 여기에는 과호종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위험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다면 바로 제거하지 않고 일정 기간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생물성 용종, 다르게 표현하면 종양성 용종 또는 선종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 즉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선종 또는 암에 해당하는 조직이라면 이제부터는 단순 실손 청구 수준이 아니라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구하는 보험금이죠. 두 번째는 수술비인데요. 약관상의 수술의 정의를 보면 기구를 이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종절제술은 용어 그대로 절제, 즉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가 가능하죠. 세 번째는 암 진단비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해당이 된다면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신경내 분비종 같은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실손보험과 두 번째인 수술비 보험만 청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진단비는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합친 것보다 보험금이 훨씬 큽니다. 이 정도로 큰 보험금을 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까요? 그리고 이 보험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번에는 신생물성 용종, 즉 선종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종은 형태와 진행 정도에 따라 관성성종, 거치상 선종, 진행성 용종, 고위형성 선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유형이 바로 고위형성 선종입니다. 고위형성 선종은 아직 대장암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선종에서 세포 변성이 이미 진행된 상태의 용종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대장암 전 단계, 즉 암성 변화가 동반된 용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방치할 경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라고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는 의학적 보험 약관상으로는 제자리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험 약관을 보시면 D00부터 D09번까지 제자리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위와 대장에 대한 제자리암은 D01 코드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조직 검사 결과에서 고위형 선종, 즉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사암 진단비를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가 병변의 모양과 상태만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수술 확인서에 D12 코드, 즉 대장의 양성신생물로 임상적 추정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12 코드는 말 그대로 암이나 제자리암이 아닌 양성 종양 코드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 즉 고위형성 선종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확인서나 진단서를 D01 제자리암 코드로 수정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가 반영되기 전 이 초기 수술 확인서만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상 조직 검사 결과지만 한번 제대로 확인했어도 혹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에게 한번 질문만 했어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던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게 보험 상담을 요청하시는 한 고객분의 사례입니다.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에 선종이 발견돼 즉시 제거를 했고 그 후에 실손보험과 수술비만 청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수술 확인서나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 확인서에는 D12.6 대장의 얀성신생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객분께서 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셨고 조직 검사 결과를 반영해 진단 코드가 수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입니다.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를 하셨다면 반드시 조직 검사 결과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가 확인이 된다면 조직 검사 내용을 근거로 진단 코드 변경을 요청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술비 자체를 놓치고 계십니다. 내시경 중에 용종을 제거하다 보니 이게 무슨 수술이야 하고 그냥 검사로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종 절제술은 엄연한 수술이고 약관에 따라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가입해두신 특약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약관에 따라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1에서 3종 수술비의 경우 용종 절제술은 보통 1종 수술로 분류돼 대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통 2종 수술로 적용돼 보험사에 따라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에서 7종, 1에서 8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1종 수술로 분류가 돼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종 제거는 N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 코드가 D12, 즉 선종으로 분류된다면 이 경우에는 N대 질병 수술비 중 양성 신생물에 해당이 되며 추가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수술비는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조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시술해서 용종을 여러 개 제거하더라도 수술비는 1회만 지급됩니다. 또 60일 이내 2번 수술을 하더라도 1회 수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다시 수술을 받게 되면 그때는 매년 다시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예전에 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 제거를 했는데 실손보험만 청구했네?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청구했으니까 끝났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관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시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 번은 청구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 사실을 몰랐던 경우나 청구 방법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는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고 관련 판례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 최선을 다해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로 용종을 제거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료비 영수증, 둘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셋째는 수술 확인서, 넷째는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는 바로 수술 확인서입니다.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질병 코드가 함께 포함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 확인서를 통해 질병 코드가 D12 단순 선종인지 아니면 D00에서 D09 유사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조직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령 질병 코드가 D12 단순 선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직 검사 결과지 안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문구가 확인이 된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단 코드가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보험금 청구입니다. 실손보험, 수술비보험, 암 진단비가 한 보험사에 통합되어 있다면 청구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들이 서로 다른 보험사에 나뉘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 종류별로 청구 서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이 2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술비 보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술 확인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즉 D00에서 09 재자령 코드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해당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검사 전에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고 의사가 이상소견이 있어 보이니 검사를 해보자라고 권유한 경우라면 이건 치료 목적 검사로 인정이 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사의 권유로 검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단 하나, 실제로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시경 검사 후 용종 제거했다면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끝내면 큰 보험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종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이시아인 경우 진단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D00에서 09 재재람 코드로 변경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3년 이내라면 과거 검사도 지금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한 번은 청구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검사 이후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제가 수년 동안 보험업계에서 일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알게 된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변에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 또는 최근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은 꼭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든 보험대학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또는 나에게 정말 맞는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영상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